자, 우리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마지막으로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좀 증명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성질은 증명을 하다가 시작을 안 했지, 그치? 너네들이 그때 하고 내가 이제 정리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거 한번 집에서 다들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일단은 삼각형 하나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이제 연장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쫙 하고 내립니다.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서로 똑같은 상태. 얘의 연장선이랑 만나는 그 점을 가지고 표시를 해두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 그 순서대로 따른다면 이게 A, B, C, D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증명할 때 여기서 보조선 어떤 거 그리죠? 네, 점 C와 A, B C랑 A, B랑 만나는 선? 아무데나 그냥 그리면 돼요. 수선을 그려야 되는 겁니까? AD랑 평행. AD랑 평행한 걸 그려야죠. 수선 아니에요. 수선 여기 전혀 상관없습니다. AD랑 평행한 선을 그리는 거죠. AD랑 이거랑 평행하게 선을 그려주시면은 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표시까지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 이 둘은 서로 무슨 각으로서 같아요? 엇각으로서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각이랑 또 무슨 각으로서 같습니까? 동의각으로서 같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뭐 그래 보이진 않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캐치하고, 닮은 삼각형은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그 길이비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뭐 이것 대 이것은 뭐 이것 대 이것이라든지, 뭐 이것 대 이 전체는 이것 대 이 전체라든지, 아니 뭐 반대로 뭐 이 부분과 이 전체는 이 부분과 이 전체라든지, 뭐 정말 다양한 조합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 주목해 볼 거냐면 이것과 이것은 이것과 이것의 B랑 똑같다라는 것에 주목할 거야. 자, 다시 뭐라고? 이 B부터 전체 길이, 그다음 여기서부터 A까지의 길이, 이거를 사용할 거고요. 이쪽 변에서도 여기서부터 전체 길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의 길이,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 혹은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지, 그치? 맞아요?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어떤 변에? 요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 이것과 이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이것과 이것은 이라고 바꿔 얘기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이것과 이것이랑 B가 똑같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사실 1번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뭐 요게 뭐 그렇게 막 아예 이해 못하고 막 전혀 막 이거는 너무 막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건 아니야. 첫 번째 거는 사실 다들 대부분 직관적으로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 게 조금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의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 증명 과정까지도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까먹었을 때 혹은 헷갈렸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자가 소생이 가능합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 세 번째 거.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비. 세 개 이상의 평행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자, L, M, N 이렇게 세 개가 서로 평행한 상태인 거죠. 다른 두 직선, 어떤 직선? 이렇게 밑으로 쫙쫙 그려지는 두 개의 직선이랑 만날 때 평행선 사이에 생기는 선분의 길이비는 같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세 개의 선을 쫙 그리면 내가 선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이 길이와 서로 각각 쌍이 b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대 2라면 얘도 3대 2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얘기를 해줘도 괜찮겠죠? 뭐 2대 3이라면 얘도 2대 3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라인과 라인 사이에 걸쳐 있는 걔네들끼리의 b가 서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어때요? 직관적으로 좀 와닿아요? 일단 이 직관적인 이해가 먼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지. 납득이 안 된 채로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 이걸 절대로 쓸 수가 없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자 다음 문제는 위와 같은 성질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다음을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성질이 제시가 되나? 안 되죠, 그쵸?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떠올려야 돼요. 그걸 떠올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플랜 세우는 단계에서 하는 행동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문제 상황을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판단들을 내려야 되잖아. 떠올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무언가를 추출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이거는 직관적인 이해가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아니,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냥 내가 인정의 수준에서만 멈추게 되면은 그거를 보지 않고서는 기억을 해낼 수가 없어요. 보면 끄덕끄덕하지 안 보면 그게 있었는 줄 모른다. 이 차이로 문제를 잘 푸는 사람 못 푸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쌤이라든지 직접 브랜드 언급할게요. 쌤이라든지 아니면 RPM이라든지 그러한 책들을 보시면 대표 유형 위에 박스가 되어 있어요. 어떤 요소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푼다라고 적혀 있다고. 난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집은 쓰레기라 생각합니다. 왜?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걸 추출해서 무언가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되는데 얘가 이미 그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취지가 그렇게 되진 않았었을 거야. 이러한 것에 대한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라면서 정리를 해주기 위함이었겠지만 너네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어때요? 먼저 그거 읽고 오케이 아니면 문제 보다가 쓱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화 문제 풀 때. 왜? 그거는 굳이 그런 유형들 안 적어놓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심화 문제집을 보는데 일일이 모든 유형들마다 무슨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적어놓습니까? 야 심화 문제 풀려고 하는 양반들이 그것도 모르면 쓰나? 그래서 지면 낭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시험 문제 풀 때 시험 문제도 그런 것도 써놓나? 안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서 그냥 야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거랑 같겠지 그랬을 때 네? 이러면은 이건 그냥 인정의 수준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당연하지. 너무 새삼스러운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야 그것을 온전하게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수준까지 이걸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긴 정말 여러 가지 성질들과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랑 얘의 P가 같고 즉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 혹은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 혹은 이것 대 이 전체는 이것 대 이 전체 뭐 이것 대 이 전체는 이것 대 이 전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걔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공부해 오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공부해 와야 하는 대상이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증명해요? 네, 어떤 보조선? 그 선을 정확하게 지칭해 주셔야 돼요. 뭐 여기에다 뭐 기호 써볼까? 뭐 A, B, C, D, E, F 뭐 이런 뭐 이렇게 기호를 좀 써볼게요. 어떤 보조선을 그려볼까요? DF 평행. 네, DF랑 평행하고 하나씩만 얘기하지 말고 다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토스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공부 안 하는 건 너네들 책임이 아니잖아. 너네들 혼자 공부하시라고 다른 사람들 공부 안 한다고. 뭐 어떻게 그래요? DF 평행 A를 지나면서 DF랑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공부하셨어요 다들? 공부해왔어요? 해왔습니까? 근데 이거 설명 못 하시겠어요?
이거 자꾸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대답을 하라고 내가 일부러 너희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 저번 시간부터 자꾸 나 잔소리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시간 너무 아까워 나는. 응? 여러분들이 안 하면 직접 내가 이름 성까지 다 호명해가지고 부른다. 알겠지? 자발적으로 하세요. 익명에 숨어서 하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직접 내가 이름 불러가지고 부담감 100배인 상태에서 그렇게 대답하다가 우물쭈물한 거 전부 다 방송 송출되면은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익명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협조해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그럼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협조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A를 지나는 DF랑 평행한 선을 그려요. 그럼 여기에서 닮음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얘를 우리가 뭐 굳이 표현하지 않고 얘는 뭐 E', 얘는 이제 F'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이런 길이비가 뭐 이런 길이비가 다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개념 1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니까 굳이 반복은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길이랑 서로 어떻고 이 길이랑 서로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대체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랑 얘의 길이비랑 얘랑 얘의 길이비는 얘랑 얘의 길이로 대체가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이 전부 다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림. 아니, 개념이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넘어가.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림. 이거는 그냥 얘네 두 개의 선이 크로스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그냥 크로스가 됐을 뿐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길이비로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의 비는 여기랑 여기의 비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뭐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것의 비는 이것과 이것의 비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같은 라인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뚱딴지 같이 이것 대 뭐 이것의 비는 뭐 이것 대 뭐 이것의 비랑 똑같 이렇게 서로 막 크로스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의 비는 뭐 이것과 이것의 비랑 똑같다. 뭐 이거는 괜찮아. 근데 뭐 이쪽 선에서 얘기했다가 뭐 저쪽 선으로 넘어갔다가 이쪽 선에 이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그런 관계에 따라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 대 이것은 해서 왼쪽부터 시작했다고 또 이것 대 이것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안 됩니다. 같은 라인을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 왼쪽 라인에서 불러줬다면 왼쪽 라인을 먼저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오른쪽 라인을 뒤에 얘기했으면 오른쪽 라인을 뒤에 얘기해줘야 되고, 그치? 뭐 증명하는 방식은 우리 아까 전에 그것과 똑같으니까 그냥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교점이 생겼지. 교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의 비는 이것과 이것의 비랑 똑같다라는 것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간에 또 끊길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다 이해되십니까? 납득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어떤 형태로? 당연하다. 당연하다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매번 판단할 때마다 전부 다 닮음 소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나가고 그런다는 것은 물론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 공부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문제풀이의 효율이 대폭 하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직관적으로 당연하다, 새삼스럽다 라는 이해의 수준까지, 공감의 수준까지 올라서셔야 된다. 알겠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4. 자, 이거는 이제 EF의 길이의 뭐 값을 뭐 n 플러스 n분의 an 플러스 bn 이렇게 뭐 써놓고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거 안 외우고 있어요. 난 몰라요, 이것이. 모르는데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만약에 내가 공식 외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 난 이거 절대로 이 공식 틀릴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아요. 인정해드릴게요. 근데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우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내가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예시를 직접 보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폭폭을 한번 봅시다. 자, 위에 있는 변은 6이고 아래에 있는 변은 9고요. 그 다음 AE의 길이는 4고 그 다음 EB의 길이는 2예요. 자, 이때 우리한테 GF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니다.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 징검다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EF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EF의 길이를 구하래.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위에 있는 변의 길이가 얼마야? 6이지, 6. 그림을 그리면서 하자. 여기는 6이고 여기는 9입니다.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2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3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치? 3이 늘어났다는 거지. 자, 얼마나 내려갔을 때 3만큼 늘어났습니까? 6만큼 내려갔을 때 3만큼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4만큼 내려갔을 땐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6만큼 내려갔을 땐 3만큼 늘었어요. 4만큼 내려갔을 때는 얼만큼 늘었겠습니까? 황찬 대답하세요.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이만큼 늘었으니까 여기에는 이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공식 썼나요? 우리 여기에서? 안 썼죠? 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어떤 길이가 어떤 길이로 얼마만큼 변화했는데 그게 어느 움직임에 따라 그만큼 변화했는지를 바탕으로 그러면 그 길이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적은 만큼 변화했겠고 그 길이가 그만큼 늘어났으면 그만큼 는 길이만큼 변화했겠지.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EF의 길이를 구하는 같은 문제예요. 네. 아예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3-1번 한번 볼까요? 3-1번. 자, AD의 길이가 12고 BC의 길이가 24입니다. 그럼 여기서 EF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내가 전체 얼마만큼 내려갔을 때 얼마만큼 길이가 늘었어요? 12만큼 내려갔을 때 12만큼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A2까지 3만큼 내려갔으면 얼마나 늘어야겠습니까? 3만큼 늘어야 되니까 EF의 길이는 얼마? 15. 어때요? 공식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느끼고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닮음을 제일 제대로 좀 정확하게 좀 이상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이러한 기하학적인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닮음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다 증명하는 것도 물론 뭔가 학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만 해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또라이같이 푸는 친구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EF는 15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공식에다가 하나하나 숫자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는 애들보다 얼마나 더 현명하겠냐고, 얼마나 더 스마트하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3-2번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봅시다. 3-2번. 다 되셨죠? 자, 아직 안 되신 분. 다 됐나요? 자, 한번 설명해 봅시다. 3-2번. 어떻게 푸셨습니까? 3번 D부터 C까지
내가 아까 그렇게 설명했어. 이선호, 나한테 거짓말 칠 거면 여기 왜 와요? 모르는 게 쪽팔리냐? 아직 못했다고 하는 게 쪽팔려? 그게 인생에 그렇게 쪽팔리는 일이야?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왜 쪽팔려요? 왜 다른 사람들이 뭐 손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여기서 전 아직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했나요? 내가 왜 이렇게 일부러 공개적으로 지적하는지 압니까? 왜 그 학생이 비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왜 그 학생이 그렇게 부끄럽고 쪽팔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지 압니까? 이렇게 이름까지 호명하고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서까지. 참 유감이에요.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내가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내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악독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이게 더 쪽팔릴 테니까. 너가 그때 당시에 손 들고 저 그거 아직 못했습니다,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이게 네 입장에서 훨씬 더 쪽팔릴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더 쪽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가 정말 기발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라고까지 하면서 얘기했었던 그 방식을 모르는 상태로 질문도 안 하고 다 이해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끄덕끄덕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면 너 그럼 언제 이거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해보세요. 너의 계획이 뭡니까? 너 이거 도대체 언제 공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따로 와서 물어보려고?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제대로 체크하고 넘어가신 적 있어요? 그러면 너는? 너가 정규 수업 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매번 나한테 지적받는 내용들이 다 똑같지 않냐? 그래 안 그래? 너 맨날 어쩌다가 나한테 이렇게 지적받아? 네 입으로 직접 얘기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나한테 구라치다가 공부를 하러 오셨으면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는커녕 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면서 선생이라는 사람을 속여요? 그게 너가 생각하는 학생입니까? 그게 너가 생각하는 학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려고 학원 오십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학원에 직접 와요? 혼자 공부하세요. 그러면 묻지도 않고 선생님 속일 것 같으면 니 혼자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지적까지 받으면서까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한심한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왜 부끄러워요? 질문하면 뭐 어때요? 남들 시간 뺏을까봐? 무슨 성인군자 납셨습니다. 이기적으로 공부하라고 했지. 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남들을 왜 신경 써요? 남들은 자기 앞그릇 잘 챙기고 있어요. 지가 뭐라고 남들을 챙겨요?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남들 시간 뺏을까봐 내가 직접 나를 희생해가면서 왜 남들을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자빠져 있냐고. 그거만큼 미련하고 한심한 게 어딨어요. 제발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나 그런 사람들 진짜 싫어합니다. 알겠어요? 한 번만 더 지금처럼 이렇게 나를 속이다가 나한테 적발될 시에는 이젠 이 특강 참여 못하십니다. 오셔도 자습실로 돌려보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거짓말 아니야 이거. 실제로 예전에 어떤 친구 여름방학 특강 때 여기서 너랑 똑같은 짓 하다가 나한테 그냥 바로 퇴소 조치 취했습니다. 특강? 아니 정규 수업까지 전부 다. 그게 상습범이었거든요 그 친구도. 이해된다고 끄덕끄덕 이러다가 딱 봐도 이해 안 되는 눈치길래 내가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나한테 걸린 게 수백 번일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당일에 내쫓아버렸어. 다신 여기 발길도 들이지 말라고. 공부할 자격도 없는 새끼들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발 이딴 걸로 지적받지 마. 쪽팔리게. 대답해. 알았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해결을 안 하면 나중에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넘어갈 수 있도록 신뢰를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재훈이, 창환이, 그 다음에 윤서, 경은이 네 분은 다 했는데 성우 너는 아직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차 물어봤었던 겁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는 알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AD의 길이는 1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EF의 길이는 14죠. A2를 따라서 4만큼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 얼마만큼 길이가 늘었습니까? 4만큼 늘었죠. A2를 따라서 4만큼 내려갔더니 길이가 4만큼 늘었습니다. 그럼 지금 EF에서 그 길을 따라서 6만큼 더 내려간다면 그럼 당연히 길이는 여기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6만큼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0입니다. 아니면 10에서 10만큼 내려가니까 그래서 답이 20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이거를 해설지에 쓰기도 참 껄쩍지근한 풀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풀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 이렇게 뭔가 좀 형식에 갇혀가지고 해설에 들어갈 만한 그런 풀이는 아니야. 이런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풀이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나한테 전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뭐 다 비슷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4-2번 한번 볼까요? 4-2번. 자, 여기선 DF랑 FC의 길이비가 2대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2대3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AD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나와 있다면 2대3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기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바로 X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AD의 길이 나와 있지만 BC의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BC의 길이를 구할 거면 뭐 EF의 길이라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우리가 ADC라는 삼각형에서 닮은 비, 그 ADC랑 GFC는 닮았잖아요, 그렇죠?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X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EF의 길이를 알아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BC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X도 Y도 전부 다 구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개념 5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비의 응용. 말은 되게 좀 복잡하게 써져 있긴 한데 이거는 그림 가지고 한 큐에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집중하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 벤치 테스트 보실 때는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내가 따로 얘기해 드렸었던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내가 뭐 아직도 그 벤치 테스트를 채점을 해보면은 그냥
바이블 가지고 새롭게 공부하고 그 바이블에 있는 거 그대로 요약해서 갖다 적어놓고 띡 하고 그냥 제출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건 엄밀히 말해서 백지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내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백지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인 입장이 되어서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못해,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잘해. 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잘하는 강사님, 어떤 선생님은 뭐 수업을 못하는 강사님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들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해주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공통된 기준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좀 나눕니까? 예를 들어서 자, 72페이지 닮음의 정의. 그 교과서 밑에 있는 예제, 해설 다 나와 있는 예제 직접 풀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굳이 안 읽어줘도 나도 눈 다 뜨고 있으니까 교과서 읽을 수 있어요. 교과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설명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치? 따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과서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뭔가 숨어있는 어떤 원리, 성질, 설명, 중명,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줘야지. 사실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수업이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를 볼 때 그냥 성질만 띡 쓰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방금 전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기발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것도 딱 설명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설명 뭐 해주는 거 듣고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뭐 여백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알겠지? 평행하게 그려야 되고 평행하지. 다시. 약간 좀 나비 모양으로 좀 이쁘게 그려지는 그림이죠. 이게 또 수직이라고 또 오해할까? 수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행하기만 하면 돼요. 대충 이런 그림, 그렇지? 딱 이런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 A, B는 꼭 B, C랑 수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D, C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B, C랑 A, B, 그다음에 B, C랑 D, C는 서로 어떤 관계도 없다. 그냥 단순히 A, B랑 D, C가 서로 평행할 뿐이다. 자, 그러면 그들이랑 또 평행한 선을 이 점을 지나게끔 또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행한가요? 그래서 결국 세 개의 선이 서로 평행한 상태인 겁니다. 자, 이때 뭐 EF의 길이는 A 플러스 B분의 AB다. 나도 안 외우고 있어요. 나도 안 외우고 있어도 문제 잘 풉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그렇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 길이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A랑 B, 여기는 C, D, EF. 자, 여기 길이는 A입니다. 여기 길이는 B가 되고요. 이때 여기 이 분홍색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럼 분홍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는 닮은 삼각형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많다, 그래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좀 어떤 삼각형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삼각형 뭐 하나 있잖아. 어떤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에요?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A, B, E, 그 다음에 또 자, 대응점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이 습관을 한번 우리 길러봅시다. A, B, E라고 말하셨으면은 그러면 C, D, E.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쵸? 잘 찾으셨습니다. 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C, E, E 어디 있어? C, E, F. 그 다음 또 C, A, B.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기 안 하신 두 분 얘기하십시오. B, C, D, B, F, E.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쌍이 있어요. 아직 안 하신 분은 내가 이따 다른 질문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주목하려고 하는 게 A, B, E, C, D, E라는 삼각형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지?
대응하는 변들이 있어요. 그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곧 닮은 비였잖아. 몇 대 몇이에요? A 대 B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각각 A랑 B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삼각형은 A 대 B라는 닮은 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떤 길이랑 어떤 길이가 또 A 대 B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A랑 C2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어떤 길이가 또 A랑 B를 갖고 있을까요? B랑 B랑 D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처음에 불러줬었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우리가 A 대 B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A 대 B라고. 그쵸?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역시도 닮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A 대 B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두 개의 삼각형은 몇 대 몇의 닮은 비를 갖고 있겠어요? B 대 조심하세요. 자, B 대 A 플러스 B. 이거 B 대 A라고 하면 진짜 여기서 그냥 바로 아작나는 거예요. B 대 A가 아니죠. B 대 A 플러스 B지. 왜? 아니 전체 길이는 A 플러스 B잖아. B 대 A 플러스 B로 이 두 개의 도형 사이에 닮은 비가 형성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얘 대 얘의 길이 비겠지. 그럼 길이 비도 내가 구했지. 그 중에 하나의 길이도 알고 있지. 그럼 걔를 이용해서 내가 얘를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뭐 A, B를 이용해서 표현하진 않을게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합시다. 밑에는 개념 코코를 풀어볼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니까. 자, 얘를 4라고 하고 얘를 6이라고 하겠습니다. 4, 6. 자, 그러면은 얘가 4대 6이기 때문에 이것 대 이것이 몇 대 몇이야? 4대 4대 6. 오케이. 뭐 2대 3이라고 좀 간단하게 하자. 2대 3.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추적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은 몇 대 몇의 닮은 비를 갖고 있어요? 3대 5의 닮은 비를 갖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 분홍색 길이랑 이 파란색 길이는 몇 대 몇의 비를 갖고 있겠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 분홍색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공식을 뭐하러 외워? 우리 안 그래도 이 머릿속에 메모리도 한정적인데 다른 과목에서 뭐 다른 것도 막 외우고 그러느라 바빠 죽겠는데 수학에서 그렇게 외울 거 많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개념 5도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개념 6 갈게요.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성분의 성질.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삼각형 이 그림 한번 참고해 볼게요. 여기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자, A, B의 중점 M과 A, C의 중점 N이 있어요. 얘네 두 개를 쫙 하고 이어주면은 당연하게도 M, N과 B, C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될 것 같아요? M, N과 B, C는 무슨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응? 일단 1대2 좋아요. 또? 뭐 2분의 1도 뭐 1대2란 얘기고 뭐 또 다른 관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얘네 둘이 어떨까? 평행하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AMN과 ABC는 서로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닮은 삼각형이겠죠. 왜? 무슨 조건 때문에? S, A, S 조건 때문에. 그치? 변의 길이 비도 1대2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저 A라는 것이 공통각으로서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S, AS 닮음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닮음이기에 우리는 AMN과 ABC 이 두 개의 가격 크기가 같고 역시 ANM, ACB 얘네 두 개의 가격 크기가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얘네 동일가격 크기가 서로 같아. 그럼 뭐야? 평행하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물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N은 분명히 BC랑 평행한 선일 거야. 그리고 MN은 BC의 절반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요. M을 지나고 평행한 선을 그린 거예요. 그럼 역시 이것도 AMN과 ABC가 닮음입니다. 이게 무슨 닮음인지는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에다 적어주세요. 알겠죠? 직접 찾아서.
자, 그때 이제 이 n이라는 것은 당연히 an과 ac를 몇 대 몇으로 쪼개는 n이니까 an과 ac를 몇 대 몇으로 쪼개요? 응? an과 ac를 몇 대 몇으로 쪼개? 아, 이게 닮음이라니까 이거. AMN과 ABC가 닮음이야. 그러니까 AN과 AC를 몇 대 몇으로 쪼개겠어? 1대 2로 쪼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길이가 AN과 NC랑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쵸?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뭐 시간 좀 먹힐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개념 7 한번 가볼까요? 개념 7. 이거 사실 우리가 앞에서 그 사다리꼴에서 얘기했었던 그것과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바로 개념 꾹꾹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성질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자, AD의 길이가 4고 BC의 길이가 6이래요.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MN의 길이지, MN. 그치? 그럼 MN의 길이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몇이겠어? 이게 AM이랑 MB가 지금 1대 1인데? 그럼 MN의 길이는 얼마일까? 5겠지. 당연한 거야. 오히려 아까 것의 특수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까의 우리 개념 몇이었냐? 그 개념 3이었나? 4였나? 어쨌든 아까 그 사다리꼴 했었던 거 있잖아. 그거는 뭐 몇만큼 내려가면 뭐 몇만큼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뭐 2대 3이면은 얘가 뭐 2대 3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 늘어난 길이의 비가. 뭐 그거랑 지금 비교해봤을 땐 얘는 오히려 훨씬 더 쉬운 상황인 거지. 특별한 상황이잖아. 길이가 서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MN의 길이는 5가 되겠다. 자,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 ABC랑 AMP 얘네 두 개의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MP의 길이는 당연히 BC의 길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PN의 길이는 AD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절반이겠지.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2에서 5라고 답을 써주셔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요. 자, 이건 이제 MQ, MP 뭐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구해가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MQ는 얼마예요? MQ 4겠지, 그치? 그 다음에 MP는 얼마예요? MP 6의 절반이니까 3이겠지, 그치? 그럼 PQ의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1이겠지 뭐. 너무 쉽죠? 이런 건 그냥 약간 우리 무시하는 느낌? 그쵸? 그럼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 뭐 이딴 걸 갖다가 우리 뭐 풀으라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개념 8 넘어갈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의 정의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요, 삼각형에서 세 개의 선의 교점인데 이 세 개의 선이 뭐냐면 중선입니다. 중선. 세 개의 중선의 교점, 그걸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선이라는 거 우리 그 맨 처음 개념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 거 공부하면서 얘기했었죠. 중선이 뭐였어요? 대변의 어디에 그은 선이야? 중점에 그은 선. 대변의 중점에 그은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선은 언제나 그릴 수 있어요. 언제나.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굳이 특별한 삼각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선은 언제나 그려요. 그쵸? 참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요? 하여튼 얄미워.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든 아닌 거 찾으려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서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만나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 선이 좀 많이 엇나갔네. 여기가 중점이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게중심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무게중심은 다 지우지 말고
내가 사실 무게중심 진짜 기똥차게 그리거든요. 중선 그리는 걸 내가 제일 잘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건. 아이씨. 왜 휘어? 잠깐만. 다시. 이쪽에서 그래야 돼. 이쪽에서. 자 여기 대충. 아니 잘 그리는데 원래. 자 여기가 무게중심인데, 자 이때 이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성질 두 개를 갖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삼각형이 쪼개졌지. 이 6개의 넓이가 다 같아요. 신기하다. 그치? 모양이 다 다른데 합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넓이가 같다고. 합동이 아니더라도 넓이는 같을 수 있죠. 그쵸? 충분히 같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질, 길이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2대1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결론이 왜 성립하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낼 차례야. 자, 다시 6개 삼각형의 넓이가 다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 다음 여기서 길이가 어떻다고? 2대1. 2대1이라고. 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넓이가 다 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먼저 넓이가 다 같다라는 그 대상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넓이가 더 쉬워요. 넓이가 더 쉬우니까 항상 이런 것들 증명하실 때 넓이부터 먼저 증명하십시오. 자, 이 점을 A, B, C라고 할게요. A, B, C, 그 다음에 여기를 D, E, F, 여기는 G. A, B, C, D, E, F, G. 내 알파벳이 좀 약해서. 자, A, B, E라는 삼각형과 A, C, E라는 삼각형은 서로 넓이가 어떨까요? 같겠죠. 왜? 이거 여러분 일단 백지 테스트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왜? 이랑 이 수의 길이가 같은. 네, 맞아요. 이거랑 이거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걸 밑변으로 삼고 여기를 높이로 삼고, 역시 이 삼각형은 이걸 밑변으로 삼고 이거를 높이로 삼지, 그치? 근데 여기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B1을 밑변으로 하고 A1을 높이로 하고 C1을 밑변으로 하고 A1을 높이로 하니까 삼각형은 서로 넓이가 같다. 장난해? 이게 왜 높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높이야? 높이 이거 아니야? 높이는 A에서 BC에다가 수선 내려야 돼. 그럼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AH가 그게 높이인 거야. 알겠지? 어쨌든 두 개의 삼각형은 그것을 공통 높이로 취하고 있잖아. A에서부터 BC까지의 선의 길이, 그치?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은 와중에 공통 높이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 두 개의 넓이가 같아요. 자, 마찬가지 이유로 GBE랑 GCE는 넓이가 어때요? 같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ABE에서 GBE를 뺀 것과 ACE에서 GCE를 뺀 요 양측의 날개 부분, 약간 좀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 같이 생긴 거. 이런 여러분들 압니까? 잘 모르죠. 종이 비행기 같이 생긴 거. 종이 비행기 같이 생긴 그 모습을 봤을 때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 양쪽 날개 넓이가 서로 어때요? 같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해서 돌려서 봐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도 또 같은 이유로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자, 이번에 고개를 이렇게 해서 돌려서 봐봐. 그러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 말인 즉슨 뭐야? 에브리바디 다 같다는 얘기야. 그쵸? 일단 요 날개랑 요 날개랑 요 날개 부분이 세 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고 일단. 근데 각각 쪼개진 부분들은 그 날개의 넓이에 얼마야? 2분의 1이지? 절반이잖아. 왜? 생각해봐. 봐봐. 요거랑 요거는 같잖아. 얘네 두 개 밑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1대1로 쪼개지겠지, 넓이가. 그치? 자, 그렇다면은 얘가 넓이가 같았는데,
그것에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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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 6개 넣으면 다 어떻게 했어? 같겠지? 이해됐어요? 응. 일단 요것만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세요. 자, 종이 드릴게요. 이거 지금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안 돼요. 왜? 안 남아있잖아. 다음 개념에 나와있네.
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혹시 안 되신 분?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랑 여기의 길이비가 2대1이라는 걸 찾고 싶어요. 넓이를 이용하면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너네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보는 게 좀 더 그림이 편할 것 같아. 이게 2대1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도록 하지. 아니, 원래 보통은 요거를 이제 뭐 2대1이다라고 2대1, 2대1, 2대1 뭐 이렇게 세 개가 다 2대1이긴 한데 보통 이제 뭐 2대1 이렇게 편의상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증명할 때는 요 그림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대표로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이치로 다른 데도 다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AGC 이 부분 삼각형의 넓이 ADG 이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지. 야, 그런데 A에서 DC까지 수선 쫙 내리면 그 수선을 공통 높이로 취하는 두 삼각형 아닙니까? 근데 넓이 비가 2대1이라는 것은 밑변의 길이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겠어? 자, 다시 갈까요? 지금 여기 A에서 DC에 내가 수선을 내려요. 뭐 그 수선이 한 뭐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치? 이 AH라는 것을 공통 높이로 취하는 ADG, ACG라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공통 높이로 취하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ADG랑 ACG의 넓이 비가 1대2잖아요, 그렇죠? 근데 높이가 같은데 넓이가 1대2라는 건 결국 밑변의 길이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2. 그래서 얘가 1대2입니다. 어때? 이해돼요? 그래. 그 넓이 옆에다가 그것도 같이 살짝 적어놔. 넓이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같이 옆에다 적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준비되셨으면 바이블 포인트 한번 봅시다. 96페이지의 바이블 포인트. 여기에는 이 그림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당시에 굉장히 많이 접할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번 백지 테스트 보실 때 반드시 함께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P랑 Q가 ABC랑 ADC의 무게중심이에요. 왜 무게중심일지를 생각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언하듯이 P는 무게중심이고 Q는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그건 다 실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 P랑 Q가 무게중심인 이유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우리가 개념 9는 같이 방금 전에 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개념 10. 닮은 평면도형에서의 B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닮은 평면도형에서의 B. 우리가 이제 닮은 도형에서의 길이 B까지는 논의를 했는데 넓이 B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정사각형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정사각형. 닮은 B가 1대2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몇 대 몇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닮은 B가 1대 2예요. 그럼 넓이 B는 몇 대 몇일까요? 넓이를 직접 구해보세요. 너네들이 예시를 들어주면 되잖아. 닮은 B가 1대 2라는 것은 길이를 1대 2라고 두면 되는 거잖아요. 넓이를 몇 대 몇? 1대 4가 되겠죠. 왜요? 왜 1대 4가 됩니까? 작은 정사각형의 음. 길이라고 큰 정사각형의 길이라서 넓이를 구하면 작은 정사각형 넓이가 1이고 큰 정사각형 넓이가 4라서. 근데 그 예시만 우연히 성립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얘는 넓이가 1대 4가 아니라 넓이가 3만큼 크다. 닮은 B가 1대 2인 두 도형의 넓이는 3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해도 돼. 왜? 그럼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 왜? 얘는 길이가 1이고 얘는 2라고 했을 때 넓이는 1이고 넓이는 4야. 그러니까 3만큼 더 크지? 그러니까 1대 2인 닮은 B를 갖고 있는 넓이는 3만큼 더 클 거야. 이 말도 맞다고 얘기해. 결과 중심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설명할 때는 일반화 시켜야 돼요. 내가 직관적으로 추론할 때는 그런 예시를 들어서 추론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근데 설명은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일반화. 닮은 B가 1대 2라는 것은 길이 B가 1대 2라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길이를 2A라고 했을 때 얘는 넓이는 A 제곱인 반면 얘는 넓이가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이다. 그래서 4배만큼 커집니다. 이게 일반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의 연산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2배로 커진 것을 2번 곱하자. 2배로 커진 걸 2번 곱했지. 그럼 당연히 몇 배야? 4배. 당연하죠? 2배로 커진 걸 2번 곱했으니까 4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넓이 B가 2대 3인 건 어떨까요? 일단 어떨 거라고 예상돼요? 4대 9일 거라고 예상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2짜리의 길이 B를 갖고 있는 거 2개를 곱한 것과 3짜리의 길이 B를 갖고 있는 걸 2개를 곱한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 3 곱하기 3으로 넓이 B가 형성되겠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래서 개념 10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둘레 길이. 이거는 길이 성분이 몇 개야? 길이 성분? 길이 성분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둘레잖아요. 그냥 둘레. 그냥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m 대 n이라는 닮은 B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넓이 B는 왜 m제곱 대 n제곱이겠습니까? 길이 성분이 몇 개가 곱해지니까. 우리가 어떤 넓이를 구하든지 언제나 길이를 몇 개를 곱해요? 2개 곱하잖아요. 정사각형도, 직사각형도, 마름모도, 삼각형도, 평행사변형도.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전부 다 넓이를 구할 땐 길이 성분 2개를 곱합니다. 애당초 넓이라는 건 그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 공부했었던 거?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cm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쵸? 그 정의에 입각해서 길이 성분 2개를 곱한 것이 넓이다 라는 것이 일단 전제로 깔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닮은 B를 각각 제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피는 어때요? 부피? 부피는 길이 성분이 몇 개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 몇 대 몇이겠어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파악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념 11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입체 도형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똑같이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개념 12. 닮음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축도, 축척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 지도 같은 데 보시면은 지도의 맨 오른쪽 하단 아니면 뭐 맨 왼쪽에 뭐 상단 뭐 이런 데 뭐 보시면은 구석탱이에 약간 좀 눈금자 모양 이렇게 해놓고서 몇 대 몇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어. 아니면 뭐 몇 센티미터, 뭐 몇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축척을 나타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대 10만 그러면은 이 1cm로 표시된 것이 10만 배 더 크다 이거예요, 사실은.
즉 이거 지도에 1cm로 표시된 거는 실제로는 10만 cm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1대 100 그러면은 1cm로 표시되는 것이 실제로는 100cm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소 또는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그게 축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 축도라는 것은 이제 그 일정한 비율로 줄여가지고 그린 그냥 지도 같은 그림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 그것을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500분의 1, 뭐 1대 500, 뭐 아니면 10만 분의 1, 뭐 1대 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곤 하지. 자, 개념 쿠크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축척이 만분의 1인 축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AC의 길이가 10cm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AC의 원래 길이는 몇 cm겠어요? 10만 cm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AB 사이의 실제 거리가 600m일 때, 600m라는 건 6만 cm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AB의 여기 축도에서의 길이는 몇 cm로 표시하면 되겠어? 6cm라고 표시하면 되겠지. 당연한 얘기야. 뭐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앞에 그 닮은 부분 쭉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좀 오늘은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나가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닮음도 중요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중요하니까 그냥 짧게 끊어져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 나가는 거 30분도 안 걸려요. 30분 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닮은 문제 풀 거야. 여러분들이 닮은 문제를 푼 게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예요. 지금 풀어가지고 오신 거랑 오늘 드릴 것이. 근데 이제 그때 드릴 것은 우리 사실 다음 시간 닮음 심화 응용 이게 예정돼 있거든요. 심화까지는 아니고 응용 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좀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타임을 닮음에 조금 더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살짝 빼고 응용을 거기에 같이 곁들이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닮음을 확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닮음의 응용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피타고라스는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거니까 대신 피타고라스까지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닮음까지는 확실하게 좀 공부를 다 빼고 오십시오. 오케이? 네.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